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 흥금 내용들, 이게 메가톤급 폭탄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단계이지만 여기서 벌써 김병기의 소위 비밀공고, 그리고 김경의 황금 PC, 이 안에 녹취 파일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파일들을 지금 김경의 황금 PC 안에 들어있는 125개 파일은 전부 다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다 들여다보고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도부급 또는 공천위원을 했던, 공천관리위원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최소 7명 이상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병기의 소위 금고, 비밀 금고 안에도 휴대폰들이 많이 녹취 파일이 또는 뭐 뇌물 장부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을 것이다. 는 이야기를 보좌관들이 했죠. 옛 보좌관들이 했는데, 그 비밀 금고는 지금 찾고 있는지 아직 여전히 소식이 없지만, 지난번에 김병기 쪽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또 휴대폰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그것을 또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면 어떤 내용들이 또 쏟아질지, 뭔가 이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빨리 특검에서 다른 증거인멸 같은 걸 하기 전에 특검을 실시를 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이게 정권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사람들도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경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건 이재명 대표 시절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특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민의힘이 지금 좀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경의 녹음 파일 125개를 다 이제 확보를 하고, 김경을 어제 네 번째 소환을 했죠. 소환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듣도 보도 못한 기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뇌물 전달 수법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법을 사용한 사람이 과연 김경 혼자뿐일까? 이게 알게 모르게 좌파 안에서는 다 퍼지는 것 아닐까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수법이 공개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이걸 또 따라하는 정치인들, 좌파 쪽에서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상당히 독특한 발상으로 고액을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후원을 했는데, 이 경찰 수사 결과 계좌 세탁 후원을 했다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계좌를 세탁해서 후원을 한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김경이 2023년 10월에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로비를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그 공천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 녹음 파일 안에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김경이 그쪽에 공천을 줄 수 있는 실력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그 사람들의 개인 계좌, 보좌관이나 구시의원의 개인 계좌를 거쳐서 바로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이게 그래서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계좌 세탁 후원, 이렇게 이름을 지금 언론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계좌 세탁 후원. 지금 네 번째 소환돼서 이 내용이 주로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 녹음 파일을 경찰이 입수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 씨가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할 때 남동생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가 여러 개 있었죠. 그 서울시 의원 되면서 또 이권을 줬다 이런 그 논란도 있는데, 이 남동생 또는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계약직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시로 바뀌니까 계약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뇌물을 전달했다. 이 수법이 어떤 거냐면은 그 남동생이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의 계약직하고 아르바이트에게 급여, 수고비 이런 명목으로 일단 돈을 송금을 합니다.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를 송금을 합니다. 이 직원에게, 계약직 직원에게. 그렇게 송금을 했다가 전화를 해서 실수해서 0을 하나 더 붙여 송금했다.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줄 거를 더 붙여서 송금을 했다. 자, 그래서 잘못 보낸 돈은, 가령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이나 그 90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810만 원이나 잘못 보낸 돈은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 아니면 그 돈을 일단 나에게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해라. 내가 다시 주겠다고 했든지. 어쨌든 잘못 보낸 거니까 0을 하나 더 붙여서 잘못 보냈으니까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그 직원에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일적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 계좌가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아니면은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개인 계좌가 있다. 그쪽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경의 돈이 가족회사 관계자에게 입금이 됐다가 그 가족회사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나 구시의원에게 들어갔고, 그 돈이 결국은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전달을 할 때는 이것은 이 김경 의원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하겠죠. 그래야지 공천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낸 민주당 보좌관이 소속된 현역 의원실은 4곳 이상이다. 4곳 이상.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찰은 김 씨 돈을 송금받은 의원 보좌관이나 구 시의원들이 돈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당연히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하나 있죠.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까지 했을까? 바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이 계좌로 이체가 되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분석원 FIU 여기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돈의 흐름을 1,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가면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돈의 흐름이 나중에 추적될 수가 있죠. 그래서 900만 원을 한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치밀하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치밀하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만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 씨 가족회사 관계자들에게 주로 900만 원대 이하를 송금을 하고 이거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구의원,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여서 김 씨가 돈을 세탁해서 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김경이 혼자만 이런 수법을 사용을 했을까? 아니면 김경이 누구에게 전수를 받았을까? 다른 사람들, 물론 이 가족 기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보냈는데, 30만 원 보낼 거를 300만 원 보내가지고, 그거 잘못 보낸 거다. 0이 하나 더 붙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까지 전부 다 광범위하게 공천뇌물 수법이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수법들을 사용하는 게 민주당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면은 이거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경 씨는 고전적인 수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쪼개기 후원. 이건 아주 고전적이죠.
김경희 가족, 지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의혹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령 대표적인 인물이 강선우입니다. 강선우 그때 1,000만 원 줬다고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쪼개기 후원을 해서 또 돌려받았다. 둘 사이에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희, 강선우에게 쪼개기 후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 지인 명의로 2차례에 걸쳐서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입수한 강선우 의원 후원 계좌 목록을 보면은 2022년 10월에 17명이 강선우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를 냈다. 500만 원의 한도죠, 개인. 그래서 총 8,200만 원을 강선우 후원 계좌에 입금을 했다. 그런데 17명의 상당수가 김경 지인이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경의 이른바 황금 PC가 담고 있는 비밀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이 황금 PC가 지금 터지고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김병기입니다. 김병기의 소위 비밀금고. 비밀금고는 뭐 차남지구로 옮겼다가 이게 어디로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도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지금 거리 곳곳에 전부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데, 아주 큰 것 1m, 1m짜리 금고, 그리고 무게가 몇백 킬로 나가니까 이것이 이제 차로 운반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난번에 이 김병기 집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김병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지금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김병기가 민주당 후보 검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뭐가 저장됐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권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금고나 또는 이 휴대전화, 김병기 휴대전화에서 이 포렌식을 해서 풀어보면은 당시 당 대표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때 비명 행사 공천할 때죠. 이재명 대표 이름이 이상한 대화 속에서 불쑥 튀어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당히 큰 공천 뇌물 게이트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지금 같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